네, 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18년 SK케미컬로부터 물적 분할 후에 설립이 됐고요. 2021년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백신 및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 개발, 생산 및 판매와 지식재산권의 임대 및 CMO, CDMO 사업입니다. 다양한 백신의 생산 기술 및 생산 플랫폼을 바탕으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백신 생산 시설을 경북 안동에 완공을 했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제약사와의 수주 계약을 통해서 코로나19 백신의 CDMO 사업을 본격화하며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 생산해서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9,290억 원, 영업이익 4,242억 원, 당기순이익 3,55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1.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57%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989.8%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을 발표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입니다. 제목입니다. 코로나19 백신 GBP510의 부스터샷 제3상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회사 투자 유의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시험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을 확률은 통상적으로 좀 10% 수준이다라는 이 안내문이 좀 있어요. 이에 따라서 회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이에 수시공시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시험의 제목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 450명을 대상으로 면역 증강제 AS03을 이용해서 제조합 단백질의 나노 입자 백신인 GBP510. 지금 SK바이오언스의 이 코로나19 백신 이 파이프라인 명이에요. 네네. GBP510에 대해서 면역 원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과 평행 비교, 그리고 관찰자의 눈 가림, 활성 대조, 그리고 무작위 배정 2단계 제3상의 임상 시험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식약처로부터 승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제3상의 임상 3상을 좀 진행을 하는 건데, 대상 질환명은요, 사스 그리고 사스코브2인데, 지금 이게 사스도 사실상 이 호흡기 관련된 이 증후군이죠. 네네. 지금 이 사스코브2의 이 감염에 의한 코로나19 질병 예방이다. 즉 이 코로나19 백신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임상시험 신청 일자는 3월 22일에 좀 신청을 했었는데 4월 21일 날 제 임상 3상의 승인이 최종적으로 좀 떨어진 거고요. 식약처의 승인으로 인해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외에 15개 기관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내용에서도 뭐 특이점은 없고요. 기대 효과는 GBP510의 면역 증강제 AS03을 사용해서 기초 접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면역 반응을 부스터샷을 통해서 크게 향상시킴과 동시에 높은 안전성이 좀 기대된다. 이게 뭐냐면, 기존의 임상 대상자에게 지금 GBP510을 이제 투약을 했는데, 네네. 이에 따라서 지금 이 부스터샷 접종을 통해서 추가적인 좀 면역 반응을 좀 보겠다는 겁니다. 치료 효과가 좀 있는지, 예방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검증을 좀 하겠다는 건데, 자, 이에 대해서 오미크론 등 변이주에 대해서도 부스터샷을 통한 예방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의 변종 또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효과를 입증하겠다라는 이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GBP510의 부스터샷 제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좀 회의감도 커지고요. 위탁 생산 수주도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제가 보기엔 좀 백신 개발이 다소 늦은 게 아닌가 싶은데 대표님 의견 어떠세요? 네, 지금 뭐 대부분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좀 느끼실 겁니다. 백신뿐만이 아니고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을 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이 회사들의 경우에도 이제 같은 예인데, 네네. 지금 사실상 이 정부에서는 25일부터 코로나19 이 감염증을 법적인 이 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을 좀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었죠.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 방역 체계가 좀 변화되고 있고, 과거처럼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백신을 접종해라라는 어떤 권고 사항들이 사실상 좀 시들해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어떤 코로나19의 어떤 확진자 수가 좀 많아졌던 이 점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 고령자 그리고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지금 백신의 4차 접종을 또 권고하는 또 문자가 또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사실상 이게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오히려 면역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어떤 반응들 때문에 4차 접종을 좀 권하고 있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고령자를 좀 제외한다면 추가적인 지금 부스터샷을 좀 맞아라. 제 주변까지만 하더라도요, 2차 접종을 좀 맞았는데 3차 접종을 안 맞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오히려 코로나19에 또 확진이 있던 어떤 케이스에서는 코로나 확진에 이미 확진됐는데 네, 굳이 뭐 이런 느낌. 굳이 왜 3차 부스터샷까지 맞아야 되지? 뭐 네. 이런 반응들도 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이 빠르게 선점했던 글로벌 이 백신 제조사죠.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까지는 상당한 어떤 이 실적 수혜가 좀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SK바이오스의 어떤 국산 백신이 지금 임상 3상을 좀 간다는 것은 여기서 최종 큰 유의성에 어떤 문제가 없다면 상반기에 어떤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이 접종 관점에서 만약에 엔더믹 전환 이후에 추가적인 오미크론이 1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어떤 이슈가 아니라면 네. 오히려 실적의 어떤 성장성 관점, 즉 백신의 어떤 판매량 관점에서는 미비하지 않을까 좀 우려감도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개발도상국 또는 이 제3국, 아프리카 같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백신 접종률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경쟁력을 좀 확보한다면 오히려 백신의 어떤 판로를 좀 충분히 개척할 수 있다는 어떤 전망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1번과 2번 뭐 전자 후자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대세적으로 좀 본다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에는 지금 후발주자로서의 어떤 백신 판매 확장성을 좀 갖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네. 봅니다. 네, 이렇게 좀 교차 접종 관점에서는 수익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첫 번째 관점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개도국이나 아프리카 등의 국가에서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전자에 쏠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회사 측에서는 여전히 백신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GBP510의 최종 허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지금 회사가 지금 승인일이 4월 21일이기 때문에 지금 임상 3상에 대해서 이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외 15개 병원에서 아마 실시가 좀 될 겁니다. 450명을 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의성, 면역 저하의 어떤 부분에서 면역 반응 실험에서의 어떤 큰 안정성의 위해 요소만 좀 아니라면 예방 효과가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면 출시가 될 가능성은 좀 크다는 어떤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지금 상반기 안에는 사전 검토 이상 이후에는 좀 출시가 되지 않을까 좀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자, 관건은 이겁니다. 지금 사실상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작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오미크론의 확산세에 더불어서 긴급 사용 신청 허가로 집중을 좀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사실상 올해 1월이 좀 경과된 올해 한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좀 거센 것은 좀 맞았지만 오히려 확진자의 수가 좀 크게 좀 증가되면서 백신 무용론까지 좀 나왔던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지금 이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정된 어떤 사례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식 승인 절차로 좀 돌입을 하면서 긴급 사용 승인 허가가 아니라 정식 임상 3상을 통해서 정식 사용
허가를 통해서 제3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판로 개척이 유효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정식 사용 허가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이나 이제 그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님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성장 전략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좀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보면은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2021년도 사업년도에 사상 최대 좀 실적을 좀 기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백신 효과가 없다면 실적이 좀 저조해지는 것 아닌가 우려감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회사 매출 수주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보고서 기준의 매출 실적인데요. 회사는 백신 제재, 코로나19 백신에 관련된 매출 포지션이 전체 6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상품 부분에서는 백신 제재인 부스트릭스 외에 품목이 2%, 기타 수액제 1%, 용액 매출 CDO, 위탁 생산 매출이 28%라고 좀 되어 있는데 백신 제재 관련된 전체 매출이 69%이기 때문에 위탁 생산 부분을 좀 차지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거의 90% 정도에 해당되는 한 98%, 97%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에 관련된 사업 부분이라고 우리가 좀 판단이 좀 되는 상황이죠. 전체적인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원액의 위탁 생산 공급액까지 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수주일자가 작년 12월 23일인데 납기가 올해 말까지라는 거죠. 연장되는 어떤 위탁 생산 계획이 없다면 네. 수주의 감소가 사실상 불가피하는 거죠. 실적의 감소가 좀 불가피한데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어떤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 이 실적 선방을 작년에 한 것은 맞지만 코로나19가 끝났다고 해서 사실상 제약사가 문을 닫는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죠. 네. 회사는 이러한 어떤 장점을 갖고 추가적인 어떤 바이러스군에 어떤 대비할 수 있는 예방 백신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캐파를 이미 확보했다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이 아니라 기타의 어떤 감염병에 관련된 이 파이프라인 관점에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사는 이에 대해서 mRNA 방식의 백신이나 치료제 관점에서의 어떤 집중 투자를 좀 하겠다. 지금 mRNA 방식에 지금 코로나19에만 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바이러스나 기타 질환에 좀 또는 치료제 관점에서 소요되는 어떤 회사들 장기적으로 보면 시밀러가 좀 될 수 있어요. 복제약을 좀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을 받아서 약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코로나19 이후에도 대응이 가능하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다양의 바이러스를 제압하는 그런 백신 개발 그리고 mRNA 방식의 백신 치료제 연구 개발이 좀 활성화된다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럼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년 8월에 주가 36만 원대를 형성한 이후에 좀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승인 등 여러 요인으로 좀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표님, 그럼 대응 전략도 한번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일단 차트를 좀 보면 회사 상장한 이후 2021년도 8월 36만 2천 원까지 좀 급등을 했었죠. 자,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반영된 이후에 사실상 현재까지 백신의 최종 승인이 떨어진 것은 아니죠. 상승폭을 좀 모두 반납한 구간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는 관건이에요. 지금 회사가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서 제약사가 문을 닫는 케이스냐. 자,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회사가 지금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을 지금은 진행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이러한 어떤 이 진행 배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약물을 위탁 생산하거나 새로운 어떤 치료제 또는 백신의 위탁 생산까지 좀 직접 생산 또는 위탁 생산까지 가능할 수 있는 캐파를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이런 관점에서는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오히려 협업 관계에서 수준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상태에서의 지금 내려갔던 부분들보다 지금 최근 일봉상의 주가에서는 지금 저점의 하이점을 좀 보여지고는 있지만 최근에 추세선을 좀 이탈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이 구간인데 탄탄한 지금 구간 13만 원대, 13만 3천 원 구간을 좀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 코로나19의 엔더믹 우려감들이 좀 시장이 좀 반영되는 어떤 효과들은 좀 있지만 그래도 2021년도에 확정된 어떤 실적을 바탕으로 2022년도에는 사실상 실적 정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엔더믹에 따라서 백신의 수요가 크게 좀 증가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실적은 좀 정체될 수밖에 없는데 자, 관건은 2023년도 이후부터의 실적 관건이 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회사의 어떤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어떤 위탁 생산의 어떤 도입 효과를 좀 충분히 가져가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지금 매수의 저점 관점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구간이 맞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봤는데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241선이 아주 가장 중요한 구간 12만 8천 원, 12만 8,500원까지 좀 이탈한 구간이기 때문에 하회 구간은 11만 5천 원까지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주가의 흐름 현상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적적 기저효과가 지금 회사의 어떤 모멘텀을 크게 훼손됐던 관점은 아니다라는 관점입니다. 11만 5천 원, 11만 5천 원에서 12만 5천 원, 11만 5천 원에서 12만 5천 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11만 5천 원에서 12만 5천 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2022년 실적 정체는 있을 수 있지만 관건은 2023년 이후 파이프라인의 도입이다라고까지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SK바이오사이언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대덕전자 살펴보겠습니다. 대덕전자는 2020년 5월 대덕에서 인적 분할로 설립된 신설회사로 유가증권 시장에 재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인쇄 회로 기판 PCB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인쇄 회로 기판 PCB는 회로 위에 반도체와 전자 부품을 실장해서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부품으로 전자제품의 혈관이나 신경망에 비유가 됩니다. 모든 전자제품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으로 전자제품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 대량 생산까지 고객사의 주문에 의해 생산이 이뤄집니다. 대덕전자는 반도체 및 모바일 통신기기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첨단 PCB를 공급 중이고요. 4차 산업을 주도할 5G 통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에 요구되는 대용량, 다기능화, 초박판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행 기술을 확보해서 첨단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살펴보면은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9억 원, 영업이익 718억 원, 당기순이익 64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61.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580.5%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고부가 가치 제품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로 수익 구조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대덕전자 신규 시설 투자를 공시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입니다. 회사가 새로운 시설에 투자를 하겠다는 곳인데 투자 대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장치 부대 시설 등입니다. 투자 내역은 회사 자기 자본의 39.6%에 해당되는 2,700억 원입니다. 투자 목적입니다. 하이엔드 비메모리 반도체용 대면적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설비를 투자하겠다. 투자 기간은 오는 4월 21일부터 2024년도 12월 31일까지에 걸쳐서 거의 지금 한 2년 반 정도, 2년 반 정도, 한 1년 반 정도네요. 전체적으로 한 1년, 2년 반 정도 투자를 해서 기계장치와 부대 시설 등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투자 판단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보유자금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상기 투자 시작일은 이사회 결의이며 투자 금액 그리고 투자 기간의 향후 추진 과정에서는 변경될 수 있다. 지금 뭐냐면 회사는 지금 일전에 신규 시설 투자를 좀 했거든요. 네네. 지금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기존 신규 시설 투자가 좀 있었는데 자, 최종 보고서를 빼고 다시 검색을 좀 해볼게요. 네. 신규 시설 투자가 작년 12월에 있었는데 네네. 내용 볼게요. 회사는 기계장치 부대 시설 등에 대해서 1,100억 원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수요의 증가, 시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설비에 투자를 1차적으로 좀 단행을 했죠. 이때 1,100억을 오늘 12월 31일까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좀 밝혔고 이에 대해서 좀 2차 투자가 좀 되는 건데 4월 21일부터 2024년도 연말 12월 31일까지 2차 투자를 좀 단행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회사가 1,100억 그리고 2,700억 최근 기준에서는 저희 3,800억 원의 신규 시설 좀 단행한 만큼 이거는 사실상 지금 현재 갑작스러운 어떤 투자라기보다는 원청사와 어떤 이 양산품의 어떤 이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 관점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 대덕전자가 2,70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에 나섭니다. 이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사업 확대를 위해서 이미 지난 2020년부터 신규 시설 투자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시설 투자를 단행한다는 게 이런 시장성과 또 성장성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지금 일단 실적의 증감 추이를 좀 보면 수주의 어떤 산임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는데 2021년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의 변경 공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직전 매출액 대비 61.3%가 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은 718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648억을 좀 기록하면서 지금 실적 성장의 어떤 호조를 2021년도에 이미 이끌어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실적 증감치의 61.3%가 매출 증가 부분인데 회사는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와 수익 구조가 좀 개선됐다라고 좀 밝힌 만큼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분 구조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입니다. 지금 PCB라는 게 사실은 이 저급 PCB가 있고 자 기술력을 좀 집약으로 하는 약간 어려운 공정도를 갖고 있는 이 PCB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인쇄 회로 기판이 완구나 기타적인 어떤 간단한 어떤 이 전자 제품에 좀 사용 또는 이 통용되는 제품들이 좀 있는데 대덕전자가 좀 양산하고 있는 인쇄 회로 기판은 반도체나 이 전장 장비들이 거의 뭐 투입되는 약간의 기술력을 좀 요구하는 어떤 제품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2021년도부터 실적의 반영 효과는 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의 40년 된 파트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실적의 어떤 증가, 캐파 확정 삼성 반도체의 어떤 기술적인 설비 투자가 좀 확장되는 관점에서 같이 설비 투자를 좀 선행해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평택 고덕의 삼성 반도체 단지를 좀 보더라도 네네. 지금 대규모 공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선제적 관점에서는 2025년도까지 공사가 좀 진행될 것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원청사의 어떤 수요 요건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대덕전자가 이에 맞게 캐파 증설을 위한 설비 투자가 같이 선행되는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예정된 캐파에서 좀 준비를 하는 부분이라 그래도 성장성 부분에선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요. 올해 출시될 이 DDR5의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호실적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DDR 관련된 이 매출, DDR4까지는 2021년도에 실적 산입 효과가 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 DDR5의 경우에는 올해 출하가 예정일 것이다라는 게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밝혀졌죠. 그렇죠. 아마 1분기 효과보다는 빠르면 2분기 산입 효과가 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출하 실적 반영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신규 시설 투자를 하는 이 관점이 바로 DDR5에 관련된 인쇄 회로 기판 제조 또는 이 제조 모듈의 납품 부분이 좀 부각될 것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증권가의 전망에서도 사실상 이런 어떤 출하 효과가 좀 반영이 된다면 2022년도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좀 제출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의 영업이익치가 사실상 이 증권사마다 좀 달라요. 네네. 지금 뭐 2배 이상이 좀 예측한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좀 봤을 때는 1,372억 원을 좀 예측했던 증권사가 좀 있었고 최대치는 지금 1,595억 원을 좀 예측했기 때문에 거의 2배 이상에서의 예측 효과는 좀 맞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의 어떤 효과가 보다 더 클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 즉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미 1분기 상에서 좀 예상이 됐기 때문에 네. 이미 1분기 반영 효과에는 사상 최대의 실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도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이 DDR5 3분기부터 본격 출하 효과가 나타난다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예상해 주셨습니다. 주가 역시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그럼 상승 탄력을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이 투자 전략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관건은 사실상 이 DDR 이 메모리 칩에 대한 이 사실상 가격 인상 폭이 사실상 중요한데 네네. 지금 사실상 이 메모리 반도체 또는 비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작년 이게 4,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효과가 좀 클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는데 1분기에 막상 와서 보니까 그렇게 그 하락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거의 가격 동결 효과까지 좀 있었는데 최근에 하락 효과가 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저는 상반기 이후에는 오히려 가격의 어떤 하락 효과는 좀 아닐 것이다라고 예측됩니다. 물론 지금 반도체 생산에 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어떤 이 원부자재 가격, 원부자재 의 조달 이슈가 좀 있었고요. 최근에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이 반도체 감광액의 어떤 수요가
사실상 뭐 3개월 치분이 안 남았다는 어떤 전망도 나오지만 네. 이 부분은 사실상 우려할 만한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국산화에서도 대체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부분적인 타격은 좀 있겠지만 지금 설비 투자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2023년도 이상에서 캐파 확장이 되는 관점이라면 저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 이 업황이 사실상 이 홀드되는 어떤 부진은 아니라고 보고 네네. 오히려 잠시 어떤 정체기는 좀 있겠지만 오히려 전장 사업의 어떤 확대와 더불어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확대는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좀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도요. 지금 사실상 이 기판 가격이 사실 1분기 이상의 300억 원 이상의 좀 증가 속도가 좀 나오고 있다. 매출 증가 효과가 좀 확연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덕전자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실적적인 측면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일봉상의 좀 차트를 잠깐 보면 지금 전형적인 우상향의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차트의 어떤 상태도 사실상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뭐 거침없는 어떤 흐름들입니다. 네네. 과연 제가 예전에 종목을 좀 다뤘던 첨보의 그림과 같이 뭐 아주 용맹합니다. 사실상 저는 거침없이 상승하는 종목들의 어떤 최대 단점들 중에 하나가 선반영이 됐다. 선반영이 됐다라는 관점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네. 자, 선반영 효과라고 보기는 오히려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나.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봐도 무방한데 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추세 대응에서는 고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적의 2022년도 사상 최대 실적 부분은 4, 4분기까지 유효하다는 관점, 조정 시 매수 관점입니다. 매수하기 가장 좋은 구간은 자, 요 구간인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27,000원, 27,000원에서 28,000원 구간, 27,000원에서 28,0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단기적 구간에서는 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28,000원, 28,000원에서 29,500원, 28,000원에서 29,500원 포트 비중 추가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올해 좀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 종목일까요? 자, 지지 저항선이 좀 깨지지 않으면 보유해도 괜찮은 구간인데 자, 지지점은 이렇게 봅니다. 27,000원이 좀 이탈되지 않는다면 지속해서 보유 관점이 맞지 않겠는가. 27,0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지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이고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이후 2분기 실적 보고서와 실적 발표 시에 저희가 지속적인 어떤 AS 종목으로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덕전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27,000원에서 28,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단기적인 구간으로는 28,000원에서 29,5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7,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잠시 정체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대덕전자 알아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는 해외 상장을 목표로 2012년 2월 설립됐고요. 2016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중국 기업입니다. 상장 주체인 동사는 홍콩에 소재한 중간 지주 회사 차이나 운모산업홀딩스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중국 내 종속회사 4곳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합성 운모 플레이크, 합성 운모 파우더, 운모 테이프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합성 운모 제품은 펄안료, 절연재료, 다련재로 적용이 되는데 현재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과 생산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합성 운모 시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622억 원, 영업이익 146억 원, 당기순이익 10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2.9%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실은 52.4%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크리스탈 신소재 바로 어제 했습니다. 회사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1일 기타 경영상 자율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대 공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경영상 자율공시입니다. 감사보고서의 제출 지연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사는 2022년도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10기 정기 주주총회가 좀 예정이 좀 되어 있었는데 2022년도 4월 21일까지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당사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했어야 됐는데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 자료 제출 지체로 인해서 외부 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 크리스탈 신소재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가 나왔습니다. 제출을 지체했다는 건 좀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견 거절이나 또 비적정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사실상 이게 보면은 이게 3월 31일자 이 회사가 3월 30일자의 결산기법인이 아니에요. 12월 31일자 결산법인인데 자, 저는 이 공시를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지? 자, 이 관점인데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기보고서를 좀 보면 3분기 보고서가 11월 29일에 좀 제출이 좀 됐기 때문에 지금 9월 30일이니까 12월 30일. 자, 이 회사의 어떤 결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는데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결산기를 보면 지금 결산기는 좀 12월이 맞죠? 12월인데 아마 지금 회사의 특수한 어떤 상황일 겁니다. 지금 이 중국 회사하고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의 어떤 확산으로 인해서 감사 조치가 좀 완료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 지연 공시 자체에 어떤 신청이 좀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네. 이에 대해서 지금 회사는 4월 21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좀 냈어야 되는데 오히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 자료가 제출 지연이 됨에 따라서 감사 보고서가 좀 연기됐다라고 좀 밝히는 게 좀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12월 30일자 결산법인인데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사실상 시장 신뢰를 좀 많이 잃은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테마주, 이런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중국 테마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2011년 당시에는 이 중국의 고섬이라는 회사가 상장 폐지가 좀 됐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2000년대 한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당시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할 때 2000년대 한 중반 한 20개, 한 30개 미만의 중국 회사들이 코스닥 시장에 많이 상장이 좀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최종 다 상장 폐지가 좀 됐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11곳 정도가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 11곳 중에서도 사실상 재무 상태라든가 뭐 공시의 어떤 이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말끔한 회사들이 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어떤 이 시장이 급격하게 좀 커질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으로 투자를 했던 이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 테마주죠. 중국 테마주에 대한 어떤 매기 유입에 대해서는 오히려 신뢰성이 좀 크게 훼손됐기 때문에 일단 중국 주식을 좀 우리가 매수를 해야지라고 좀 판단을 한다면은 사실상 좀 매수 관점에서는 좀 많이 피하는 종목들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좀 보여줬던 것들이 정기 보고서를 정확하게 냈지만 분식 회계 관련된 사건들이 좀 있었고 회사가 뭐 말이 좀 안 되는 이유로 상장 폐지가 되거나 최근에는 뭐 공모가액의 뭐 4분의 1 수준의 어떤 자진 상장 폐지까지 좀 결정하는 이슈까지 좀 불거지면서 중국 관련주의 어떤 이 신뢰감이 좀 크게 훼손된 것은 맞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아무래도 좀 중국 관련주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크리스탈 신소재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긴 했지만 이외에도 좀 대외적인 변수들도 많은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럼 전망과 또 대응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일단 크리스탈 신소재 실적을 좀 보면 회사의 어떤 외형 구조가 좀 나쁜 편은 아닙니다. 지금 국내 상장한 이 중국 관련주 중에서는 크리스탈 신소재가 사실상 시총 규모가 좀 가장 크고요. 가장 많은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중국 관련주가 나쁘다, 좋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동안 신뢰성 관점에서 우리가 좀 파악을 좀 해봤을 때는 크리스탈 신소재 외에 종목들은 좀 실망감을 준 것은 좀 사실입니다. 그런데 크리스탈 신소재의 경우에 수익성을 좀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좀 해왔던 것은 맞거든요. 지금 최근 매출액은 31.4%가 좀 감소됐지만 622억 원의 견고한 매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비록 감소는 했지만 이익 기조는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크리스탈 신소재의 경우에 신뢰성의 어떤 회복 관점에서 같이 영향을 받았던 것은 맞지만 사업의 어떤 이 성장 관점이나 이런 전체적인 어떤 업황 관점에서는 크게 훼손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유불리를 좀 다르게 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2021년도에 업황 부진 이유를 사실상 2022년도에
실적 회복을 어떻게 좀 가져갈 것인가. 자, 이 부분이 관건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